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파티, 화려한 유동성 파티에 관해서 주제로 잡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아주 재미난 이벤트라고 할까요? 부산이 그 조정지구 해제되면서 부산 해수동,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이 세 지역을 조정지구 해제를 해주면서 자, 조정지구 해제를 노리고 들어간 투자층들이 서울에 있는 분들이 서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해제를 예상하고 해수동 물건들을 싹쓸이를 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그 투자자들의 그 예상대로 해제를 해줬고요. 자, 그것은 이제 어떤 정치적 판단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자들은 들어간 거죠. 부산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분양권 신축 물량. 자, 해수동의 분양권 신축 물량이 최고 2억까지 뭐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몇 개월 전에는 뭐 한 3천 정도 했었는데, 자, 문제는 물론 그렇게 급등이 됐다고 그 아파트의 가격이 그 가격대에 사줄 사람이 있진 않겠죠. 5천만 원 하던 게 예를 들어서 갑자기 2억을 부르면 뭐 그렇다고 그게 아파트라는 게 주식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그게 뭐 대단한 희소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자,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부산 같은 지역은 3, 4천, 몇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다는 거죠. 매덕 한 2억, 작게는 2억, 많게는 3억, 4억씩 이상 갭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미리 시장에 부동산에 풍부한 유동성 머니가 들어가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호재를 예상하고, 자, 보시면 자, 부산에 한번 그 입주 물량을 한번 보시죠. 자, 부산 전체 지역의 입주 물량입니다. 자, 보시면 2019년에 물량이 엄청났었습니다. 2018년, 19년에 엄청나게 물량이 많아서 뭐 전세가도 약세이고 매매가도 약세였죠. 그럼 2020년에도 역시 17,000가구가 적정한 물량인데 이 부동산 지인에 의하면 25,000가구 입주 물량이 있습니다. 물량이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이 약세가 예상되었던 지역이 아직은 약세가 예상되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2021년에 17,000가구가 적정 가구인데 16,000가구, 뭐 잠깐 한 1,000가구 정도 모자란다. 그렇지만 2022년에는 뭐 18,000가구 정도 입주한다. 그러면 2021년, 22년에는 그냥 적정 가구 입주 예상이 되는 거고 2023년에는 뭐 어떻게 나올지 아직 잡혀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고요. 최소한 2020년에는 아직도 공급 물량 과다이다. 자, 그렇다면은 부산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는 사실 지금보다는 2020년 뭐 말 정도 빨라야 그 정도로 이제 전문가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부산 본진이 당했다는 말이 그겁니다. 소위 부동산을 한다는 사람들은 뭐 물론 어떤 뭐 또 꾼들이 있으면 또 미리 들어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대충 일반적인 견해는 2020년 정도 들어가면 적당하지 않냐 그랬는데 시장의 유동성 머니가 너무 많다 보니까 바로 부산 시장으로 들어간 거죠. 미리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나오는 말이 부동산 시장에 선진입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차트 보고 공급 물량을 보고 들어가면 늦는다. 그래서 부동산을 이제 선진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화려한 이벤트를 보여준 게 부산 시장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또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대전이었죠. 대전에서 그 폭발력을 보여줬던 거죠. 대전시장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그 국민일보 기자분이 대전시장의 폭등의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글로 쓰신 내용을 핵심을 잡아보면 2016년도에 전문 투자자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물량을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시장에서 강의를 하고 또 유명 블로거들이니까 블로그를 통해서 소개를 하면서 분위기를 띄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진 그 사람들부터 배운 사람들이 또 들어왔다는 겁니다. 뭐 그게 이제 뭐 2016년 말부터 2017년 정도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그룹 바로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그 어떤 소문을 퍼뜨리고 사고 나서 뭐 또 소문을 퍼뜨리겠죠. 그래서 2진, 3진 자, 그렇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8년부터 폭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사진은 누구냐면 사진 오진이 있는데 사진은
바로 대전의 투자자였다는 거죠. 대전에서 투자를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겠죠. 뭐 세종에 투자를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이고 분명히 대전에 투자층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분들이 바로 사진으로 뒤늦게 뛰어들면서 대전시장은 계속 상승을 이어갔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최근까지도 폭등을 하는데, 자, 최근에 또 누가 들어오냐? 바로 실수요자가 들어오는 거죠. 이제 이 아파트가 필요한 진짜 실수요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대전이라는 도시 안에 150만이라는 그 인구 안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위기감을 느끼겠죠. 자, 그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할 수 없이 높은 가격에 사는 거죠. 이 사람들은 사야 될 사람들이니까. 자, 이런 과정이 사실은 아파트의 입도 선매 과정입니다. 자, 왜 우리가 부동산의 유동성을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가 이제 광주에서도 그렇고, 대전에서도 그렇고, 대구에서도 그렇고, 제주도에서 그렇고, 이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는 그룹들이 굉장히 두꺼워지고 많아졌습니다. 자, 그걸 좀 히스토리를 좀 찾아 올라가면 바로 2006년이 계기가 됩니다. 자, 2006년에 부동산이 폭등을 하면서 그 폭등의 상승장에 올라타지 못한 30, 40대 젊은 층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자, 그분들은 부동산을 전에 해본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30, 40대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나이인데 부동산에 경험이 없으니까 막판에 꼭지에 물리거나, 아, 이렇게 부동산이 올라가구나 하고 그 나이대에 30, 40대 에코 세대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깨우친 거죠. 자, 그분들이 그런 상승장을 보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죠. 공부를 해야 된다. 자, 월급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뛰어든 사람들이 시장에 많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유명하신 분들, 강사로 이름 날리시는 분들, 수익을 많이 내서 또 학원도 하시는 분들, 전부 다 그때 들어오신 분입니다. 대부분이. 뭐 유명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청울님이라는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뭐 부동산, 요즘 뭐 강의하시는 분들 다 경력을 쫓아 올라가시 보십시오. 바로 2006년입니다. 그렇게 경력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한 것을 가지고 강의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여건이, 그 당시에 그런 환경이 좋았던 게 뭐냐면, 자, 2006년도부터 이제 인터넷이 활발하게 이용을 했겠죠. 이제 인터넷 환경에. 그리고 많은 데이터와 정보들이 인터넷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감정평가원 정보라든지, 뭐 KB 정보라든지,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그리고 뭐 부동산 지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그런 많은 인터넷 데이터 정보들이 컴퓨터 속에 저장이 되면서 그거를 이용해서 공급량, 그리고 입주 물량으로 분석하는 방법들이 시장에서 소개가 되는 거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강의하면서 그분들이 그 강의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제 1세대 강의를 받은 투자자라고 할까요? 투자자. 자,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분들이 또 많이 이제 갭투를 성공했죠. 자, 그분들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바로 지방시장으로 뛰어들어간 겁니다. 서울시장은 다 폭등했으니까. 그래서 부산, 대구, 그 다음에 뭐 천안, 지방 소도시들이 하나하나씩 순환매로 상승을 했던 게 바로 그런 투자자들이 시장을 옮겨다니면서, 자, 그래서 대대광이 됐고 최근에 불경까지 올라온 겁니다. 창원. 요즘은 뭐 요즘 최근에는 전국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대구가 뜨고 대전이 뜨고 뭐 예를 들어서 광주가 뜨고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그 패턴이었는데, 요즘은 얼마나 투자자가 많아졌는지. 자, 그게 이제 저는 유튜브도 투자자층들이 많이 형성되고 어떤 파급되는데 어떤 촉진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유튜브에 보십시오. 무슨 컨설팅 회사, 뭐 무슨 자문회사, 뭐 그런 사람들 많이 나와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투자자들 모아서 좋은 물건 소개해줘서 투자 수익을 올려주고 그런 거죠. 이제 전문화, 강의장에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뭐 개별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룹으로 하거나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어떤 파급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떤 투자 자문회사가 투자자들을 모아가지고 버스로 움직인다. 자, 그렇게 되면 말이 틀려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한 아파트를 아두도 칠 수도 있습니다. 나오는 물량들을 가격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정도로 요즘은 시장에 투자자층이 많아지고 유동성이 풍부해졌다. 자, 유동성이 풍부해진 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금리가, 제가 부동산 할 때는 2005년, 4년 막 그 부동산 업계에서 활발할 때는, 그때는 금리가 6%, 7%,
그것도 낮아진 금리였습니다. 그전에는 뭐 8%, 9%였겠죠. 6%, 7%만 해도 감사하게 받아서 대출 받아서 집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지금은 2.5에서 3.0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출받기가 쉽겠습니까? 그렇게 대출받기가 쉬우니까 정부에서 인기지형 3중 규제를 묶어놓은 거죠. 3중 규제로 묶어놓은 거죠. 그게 아니었다면 지금 사실상 인기 지역들은 난리가 났겠죠. 아마 뭐 지금보다도 더 난리가 났을 겁니다. 뭐 대출을 무한대로 받게 하고 막 다 받을 수 있게 하면 진짜 그건 머니 게임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부가 규제는 잘했다. 자, 그렇게 또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면은 있습니다. 대출 규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자, 공급량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는 있었죠. 자, 그렇게 시장의 여건이 좋아지고 돈을 빌리는데 부담이 없고, 자, 보십시오. 내가 집을 사는데 6억짜리 집을 사는데 예를 들어 3억을 대출받는다. 자, 3억을 대출받으면 요즘 이자가 얼마가 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3% 한 때려도 한 달에 1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맞벌이로 하면 600만 원은 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600만 원에 이자 100만 원 내는 건 그렇게 부담이 안 된다는 거죠. 집값이 상승을 하니까. 자, 그렇게 그런 유동성의 장이 시작됐다. 유동성의 시장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의 집값이 엄청나게 비싸다기보다는 바로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저금리로 사람들이 대출을 왕창 받아서 집을 사니까 집값이 올라간 겁니다. 예를 들어서 6억짜리 집이 6억짜리 집은 뭐 작으니까 한 10억짜리 집이 10억이 아닙니다. 예전에 한 3년, 4년, 5년 전으로 돌아가면 5억짜리 집이라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자, 그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 너무 많은 투자층이 생겨졌다. 자, 옛날에는 2006년대는 소위 그 전문 부동산을 끼고 어떤 그 복부인들, 강남의 복부인들, 아니면 뭐 강북의 복부인들, 아줌마 부대가 강했습니다. 저 근데 요즘 강의장 한번 가보십시오. 강의장에 30대, 40대의 젊은 남녀로 꽉 찼습니다. 20대도 많습니다. 20대도 많습니다. 이제 부동산은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하는 재테크입니다. 재테크의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재테크를 투자를 하는 사람은 바로 자산을 2배, 3배로 늘려갖고 투자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자산의 등치를 키우신 분들은 뭐 말을 들어서 뭐 마용성 같은 지역에서 키우신 분들은 강남에 들어갈 수가 있죠. 들어갈 기회를 마련해 놓은 거죠. 발판을 마련해 놓은 거죠. 이제 그런 시장의 분위기다. 자,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유동성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주식 시장에도 유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유동성 장세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실적 장세의 반대라고 보면 됩니다. 실적 장세는 그 기업의 실적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반영되는 것이고, 유동성 장세는 뭐냐면 말 그대로 돈빨의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장세입니다. 그 돈빨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뭔가 호재, 그 기업의 미래의 호재를 가지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돈빨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 유동성 장세입니다. 자,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 뭐냐? 자, 그것이 뭐겠습니까? 올라갈 때는 정말 얼마가 올라갈지 모릅니다. 2배, 3배, 10배. 뭐 그냥 말 그대로 돈이 계속 들어오면 계속 올라가는 게 유동성 장세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꼭대기에 꼭지를 치면 내려가는 속도도 올라가는 속도만큼 빠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기업의 가치는, 미래 호재는 우리가 얼마나 어떤 그 실적을 낼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머니가 빠지면 빠지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유동성 장세다. 자,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절대로 최근에 서울 수도권 장세도 실수요만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실수요자는 부동산에 어떤 평소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신문을 보고 뒤쫓아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선도 투자가 들어오고 또 어떤 그 투자 그룹이 들어오면서 밑바닥에 다지고 물량이 빠지면서 상승한다. 그때 다음에 실수요자가 들어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서울 수도권은 그래도 실수요자가 그 뭐라고 할까요? 6이면 뭐 이제 10이면 10에서 실수요자가 6이면 투자자가 4 또는 7대3, 6대4의 비율로 그렇게 그런 황금 비율로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서울 수도권 시장도 만약에 그 유동성 머니가 뭐 1로 축소됐다든지 9대1이 됐다든지 그러면 거기도 침체장이 오는 겁니다. 그만큼 유동성이라는 것은 투자자다. 그 투자자가 안 들어오면 집값은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아무리 서울 수도권 시장이라도 그렇게 보면 됩니다. 뭐 강남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에 실수요자만 들어가면 가격은 점진적 상승을 하겠죠. 저렇게 단기간에 10억씩 올라가진 않겠죠. 자, 그러면 서울 수도권 시장과 예를 들어 지방광역시, 대전, 대구, 부산 그런 시장은 분리를 하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서울 수도권 시장은 2,500만의 시장입니다. 2,500만의 단단한 수요 시장입니다. 자, 2,500만의 수요가 아니죠. 왜냐하면 지방에서 서울로 또 계속 올라오는 수요가 있으니까 도시의 집중화, 서울 수도권에 집중하죠. 그게 뭐 계속 신도시를 만들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방시장은 대전은 150만의 시장이고 대구는 250만의 시장이고 부산은 350만의 시장인 겁니다. 외지에서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면 거기에 그 세 도시는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도시니까. 그 주변도 뭐 그렇게 뭐 큰 도시도 없고 한계 수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국민일보 기자가 대전을 분석할 때 말하지 않았습니까? 2015년 이전에는 외지 투자자가 없을 때는 가격이 소폭 상승이었다. 큰 폭의 이동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2015년, 2016년부터 대전에 전문적인 선두 1급 투자자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가격이 점진적 상승을 하면서 2017년 들어오고 2018년에 급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방시장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동성 머니가 갑자기 어느 기간에 확 들어올 때는 거래량이 뽑으니까 클로버 아파트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 클로버 아파트가 있는데 이 클로버 아파트의 가구가 몇 가구나 되겠습니까? 클로버 아파트가 1632가구입니다. 뭐 보통 매물이 나오면 한 10%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1600가구에서 한 200가구, 한 4, 5% 하면 한 200가구 정도가 나오면 단기간에 투자자가 들어오면 200가구면 다 금방 소진이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또 다른 2급, 2진급 투자가 들어오면 가격을 또 올리겠죠. 자, 그러면 매물은 자꾸 줄겠죠. 그러면 또 다른 투자자는 많이 들어오고 매물은 작아지고 가격이 급등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사는 사람의 비율이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비율이 적합한 황금 비율이 되는데 밑바닥에서 다 투자자들이 긁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거의 고점에서 일반 수요자한테 던져주고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 수요자가 평소에 많지가 않은데 그 가격을 유지할 수 있냐 이거죠. 급등할 때 거래량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지방인 경우에는. 이게 강남이라면 얘기가 틀리죠. 강남은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수요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강남은 투자자층이 빠지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강남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유동성 머니가 들어왔다가 빠지고 실수요에 의해서만 시장은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크로바 120제곱미터 거래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자, 2016년도에 거래된 게 뭐 3억 5천에서 4억 6천. 그러면 뭐 한 4억 2, 3천. 자, 지금 거래가 얼마입니까? 최고점이 7억 5천입니다. 최근에 7억 3천에서 7억 6천. 뭐 7억 정도. 뭐 꼭대기 거래된 건 몇 개 안 되니까. 자, 7억이라고 하시죠. 7억이 됐는데 여긴 4억 6천. 4억에서 7억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가격이 7억을 유지하려면 이만한 거래량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자, 지방 투자자의 위험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유동성이 전문적 투자자, 밑바닥에 사신 분들이 다 고점에서 매도하고 나가면 그 아파트를 살 사람은 소수의 실수요자밖에 없다. 빠지기 시작하면 그 실수요자도 안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안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이 지금 대전시장에 실수요자들 사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전뿐만 아니라 지방광역시에서는 그것을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죠. 그 유명한 봉선동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죠? 자, 봉선동 요즘 얼마 됩니까? 7억에 거래되지 않습니까? 이거 최고점이 얼마 거래됐습니까? 최고 거래가가 8억 5천입니다. 8억 5천인데 지금 7억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들어갔을 때 8억 5천에서 좀 1억 5천이 빠진 거죠. 1억 5천이 빠지겠죠. 자, 가격은 계속 이거 지금 다시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싸다고 7억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간다는 거죠. 벌써 때가 탔는데 들어가겠습니까? 손이 탔는데 이걸 계속 7억에 사주거나 더 많은 수요가 들어와서 사야 되는데 하나의 이벤트가 돼서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뭐 봉선동 학군이 좋다 할 때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가격을 올려놓고 이렇게 떨어진 거죠. 이거는 약과입니다. 어떤 아파트는
11억 갔다가 7억까지 가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4억이 떨어지는 아파트가 있다는 거죠. 신문에서 나왔죠. 그 아파트들은. 바로 지방시장의 유동성에 의한 시장. 이렇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배워드리겠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복명동 청설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예전에 2009년도에 지방 투자자가 유행일 때 한 8천에서 1억 4천까지 갔던 아파트입니다. 7년 정도 거래밖에 안 나오는데 요 밑에 이제 거래가 있겠죠. 이게 한 8천에서 1억 4천 7백까지 갔던 아파트입니다. 자, 이 아파트가 최근에 1억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제자리에 돌아온 거죠. 투자자가 들어왔다가 투자자가 빠지고 실거주가 거래될 때 빠지는 거죠. 아파트는 구축이 돼가고 빠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지방 투자자는 이런 점에서 유동성 장이다. 유동성 파티의 장이다. 자, 유동성 파티가 끝나면은 썰렁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선두 투자자들 들어가고 1급 투자자들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저점에 들어갔으니까 매도를 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렇지만 3진, 4진으로 들어간 투자자들이 바로 이제 이런 아파트를 못 잡고 예를 들어서 이런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아파트에 싸다고 막 들어가는 겁니다. 이쪽 크로바는 6억 가는데 이쪽 크로 여기 수정 타운인가 이건 3억도 안 간다는 거죠. 2억 7, 8천 원이니까 2억 4천부터 올라왔네요. 2억 7, 8천 원이니까 막 사는 거죠. 이런 아파트들이 투자자가 또 들어오면 올라가겠지만 실수요밖에 없는 거죠. 실수요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실수요가 이 아파트를 사주겠습니까? 그게 문제죠. 안 사주면 오래된 아파트를 안 사겠다는 거죠. 안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신축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왜 이 아파트는 6억이었는데 이 아파트는 3억이니까 싸다. 그런 개념으로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전시장에. 구축에. 그러면서 대전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고 그 상승의 지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돈 놓고 돈놀이 하는 겁니다. 부동산을 잘하는 선수급이 되면 내가 이 아파트를 투자자가 사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가 산다는 것을 어떤 실수요자가 산다는 것을 전제로 산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래된 구축 아파트 싸다고 막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지방시장은 위험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하는 입장에서는 유동성 장애 기회를 놓칠 수는 없는 거죠. 자, 놓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유동성 장애 특징이 뭐겠습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했듯이 유동성 장은 상승을 하면 그 상승치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가격이 나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가격 이상으로 나옵니다. 그런 유동성 장애 우리가 투자자 입장이라면 피할 수는 없는 거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 어느 지역에 한번 우리가 지금 전국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데 어느 지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면 가장 이상적인 황금 비율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도 실수요 기반이 뚜렷한데 실수요가 받쳐주는 시장 그리고 유동성이 조미료가 돼서 그런 첨가돼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장 그런 시장으로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을 한번 봐보시죠. 경기도 시장. 자, 우리가 경기도 시장을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경기도 수도권 시장을 보시면 경기도 시장이 2017년, 18년, 19년 역시 물량이 많았습니다. 아주 그 물량 때문에 역전세난도 많이 났고 가격도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울시장에 비해서는 서울시장은 계속 올라갔지 않습니까? 자, 근데 서울시장과 경기도 시장은 함께 움직인다고 봅니다. 서울시장이 전세난이 있으면 경기도 시장이 이제 이사를 오겠죠. 그러면서 경기도 시장의 물량들이 이제 소화가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서울시장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 자, 서울시장은 보면 내년부터 물량이 모자랍니다. 자, 2020년, 21년. 자, 내년이 아니라 지금 벌써부터 서울은 핵심 지역은 전세가 5천, 1억씩 막 오른다고 합니다. 오늘 아까 어떤 블로거를 보니까 분당에 48평, 45평 이상 아파트가 9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세가 9억이랍니다. 옛날엔 그게 매매가였던 것 같은데 전세가 9억이랍니다. 그 정도로 학군이 좋은 지역들이 급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전세값이 급등한다는 겁니다. 내년에도 연장이 된다는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정부의 정책은 공급을 제한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것의 하이라이트는 분양가 상한제죠. 분양가 상한제하면 서울 도심에는 아파트가 공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강남 핵심 지역 같은 경우엔. 그렇고 택지지구도 이제
3기 신도시 빼고는 이제 거의 안 남았습니다. 뭐 검단 정도 거의 안 남았습니다. 그럼 3기 신도시가 나오려면 아직도 많다. 그리고 3기 신도시의 물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볼 때. 자, 그런 점에서 경기도도 앞으로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매매가가 또 올라간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경기도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기도에 어떤 지역들을 봐야 되냐? 자, 그 기준은 서울에 출퇴근이 1시간 정도 가능한 곳, 서울에 출퇴근이 1시간 접근성이 있는 곳, 그런 곳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30분이면 좋겠지만 30분에 접근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뭐 예를 들어 과천, 광명, 뭐 그런 핵심적이니까 그렇게 보면 범위가 너무 작고 1시간 정도의 부담 없이 출퇴근할 수 있는 그 신축 아파트가 있는 그런 곳들이 우리가 아마 사야 될 곳이 아닌가. 자, 그러면 경기도에 한번 보시죠. 몇 군데 보시죠. 요즘 여기가 핫합니다. 수원시입니다. 바로 수원시. 자, 수원시 보면 2020년도에 물량이 없습니다. 2021년도에 적정 물량이고 2022년도에 물량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수원시에 그 뭐랄까요? 1급 투자자들이라고 할까요? 선두 투자자들이 마구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수원시장과 지방시장, 지방의 20년대 구축 아파트를 사는 것과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있죠. 여기는 실수요가 든든한 시장이고 지방광역시는 말 그대로 20년 된 아파트를 살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아주 극소수다. 수요가 작다는 거죠. 그러면 전세가는 떨어질 것이고 자기가 산 가격의 갭이 커질 것이고 그런 위험한 투자를 하지 말고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 실수요가 받쳐주는 시장, 그러면서 적당히 유동성이 들어오는 시장, 그런 시장을 가라는 겁니다. 그럼 용인시를 한번 보시죠. 자, 용인시 한번 보시죠. 자, 용인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20년도에 물량이 없습니다. 여기 이 용인시라는 데가 이제 그 택지주가 많은데 뭐 구축 아파트도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축이 없지 않습니까? 희소성이 있겠죠. 이런 시장에 들어가야지 왜 그 지방에 20년 된, 30년 된 아파트에 싸다고 들어가는지 참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보시죠. 그러면 안양을 한번 보시죠. 자, 안양시 한번 보시죠. 여기 뭐 물량이 계속 없었네요. 19년, 20년 없고 21년에 물량이 왕창 나오네요. 이 빼고는 물량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들어갈 만하다. 자, 2021년도만 조심하면 된다. 자, 그럼 시흥시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막 자주 소개하는, 자, 시흥시도 보시죠. 2020년도에 물량을 소화하면 그 뒤로는 물량이 아예 없다. 22년도부터는 없다. 여기 뭐 택지지구가 다 소화가 되는 거니까. 자, 이런 시장을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천시, 이건 뭐 볼 것도 없죠. 자, 물량이 없지 않습니까? 물량이 없지 않습니까? 자, 제가 경기도로 다 배드리는 겁니다. 자, 광명시 보시죠. 자, 광명시도 2020년도에 잠깐 한 2천 가구 정도인데 뭐 4천 가구 나온다. 뭐 그 정도. 뭐 그들은 물량이 없지 않습니까? 무난하다는 거죠. 자, 김포시 한번 보시죠. 자, 2020년도에 물량이 나오고 그들이 물량이 없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020년도에 물량이 있는 곳들이 있지만 지금 물량이 소화되는 과정으로 보고 전세가의 상승으로 봐서는 2020년도만 넘기면 된다는 거죠. 소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남양주시 한번 보시죠. 자, 남양주시도 2020년, 2021년에 조금 많고 그냥 적정한 가구로 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안산시 한번 보시죠. 자, 안산시 2020년도만 넘기면 물량이 없다. 아예 안 나온다. 자, 보시죠. 그 다음에 의왕시 보시죠. 의왕시도 중요한 건데. 자, 여기는 이제 2020년, 2021년 적정, 그들은 물량이 없다. 군포시 한번 보시죠. 자, 아예 물량이 없네요. 군포시는. 자, 그러면 뭐 과차는 볼 필요 없는 거고, 자, 구리시 한번 보시죠. 자, 구리시도 2020년도에 적정 물량 나오고 아예 물량이 없다. 자, 이런 걸 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수요가 든든한 시장을 보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항상 우리 그 전문가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방시장은 빨리 들어가서 빨리 치고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물린다. 선수가 아니면 거기서 수익을 내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건 뭐겠습니까? 지방시장은 말 그대로 투자자끼리 싸우는 시장입니다. 투자자가 투자자한테 던지고 나오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머리 싸움이 치열하다는 거죠. 실수요가 없으니까, 실수요가 약하니까
가격이 낮을 때는 실수요가 어느 정도 거래되지만 가격이 고점 3억짜리가 6억이 됐는데 실수요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사는데 또 다른 사람이 살 자신이 없는데 들어오겠냐 이거죠. 그런데 서울 수도권 시장은 안 그렇다는 거죠. 자, 개인적으로는 서울 시장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고덕 같은 지역은 이제 물량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니까 적정 가격에 사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수도권 시장은 지금부터 3년 내지 4년 정도는 충분히 물량 부족 구간이니까 한번 들어가서 충분히 수익을 내고, 그리고 실수요자라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빨리 들어가야 된다.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만약에 실수요도 많이 들어오고 유동성 모닝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다면 상승의 폭이 크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한번 경기도 시장을 한번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상 철대갑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